여기서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 그렇죠?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이고요. 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의 구제를 요청하는 거다. 그래서 크게 주관소송, 객관소송. 주관소송은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인의 권익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이고요. 원칙적인 소송의 형태는 주관적 소송이에요.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 권익이 침해돼야지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 근데 이제 객관소송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인데 이건 예외적 소송이에요. 그래서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민중들이 다투는 거 아까 선거소송, 당선소송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기관소송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관 상호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이제 행정기관이 두 개가 있죠. 크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어요. 그럼 단체장과 의회 사이에 권한 다툼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 이제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이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객관소송은 이 공익, 그리고 주관소송은 사익, 소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요. 주로 이제 주관소송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사익 보호를 위해서 제기하는 주관소송, 크게 항고 당사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항고 당사자 이 분류가 되게 중요하고요.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하는 권력행위에 대해서 항거해서 다투는 소송이고, 이거 당사소송은요 행정청, 행정부, 주체와 그리고 국민 사이에 어떤 대등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다. 법률 관계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 관계의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건 대등 관계의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죠? 권력 관계인데 당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등 관계인데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 제기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항고소송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항고소송 이게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죠. 그래서 항고소송은 이제 크게 또 이제 취소, 무효,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로 이제 취소소송 위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무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소송은 아니고 취소소송이 최고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고, 취소소송을 내가 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은 취소소송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은 이제 권력관계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권력관계에서 행해진 어떤 행위를, 권력관계에서 예를 들어 뭐 행정청이 권력관계에서 조세부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조세부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왜?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그걸 내야 되거든, 세금을. 안 되면 어떻게 해? 강제 징수돼요. 그죠? 강제로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를 해야지만 자기가 권익 침해가 나중에 생길 위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를. 그래서 취소소송 이것이 이제 최고로 중요한 소송이다.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부터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 공부할 때 요 틀을 좀 잡고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당황하지 않게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입문 강의에서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도 최대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3번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 소송을 제기할 때도 이제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로 이런 한계라는 것은 법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청이 행정부가 있어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행정작용. 이걸 해서 국민이 이 행정작용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거죠. 저기서 뭐 취소소송이 대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그쵸? 요거가 이제 취소소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국민이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니까 이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 그러니까 나의 권익이 침해됐으니까 나 좀 구제해주세요. 이렇게 이것을 취소하면은 구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주세요. 라고 법원에다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은 법원이 이렇게, 그죠? 소장이 들어왔어요.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된 걸 알았을 때 이제 법원이 이 행정작용을 취소해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사법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취소해주고, 또는 어떤 명령을 하고, 행정청한테 명령을 하고,
행정청아, 너 국민한테 이런 행정작용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어떻게 해라. 막 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막 취소하고 막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법원이 이것을 사법심사를 완벽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원은 이제 이건 사법부죠. 사법부. 그리고 행정청은 이제 행정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은 사법부, 행정청은 행정부니까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돼 있죠? 권력이 분립돼 있어요. 그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분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것이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행정청의 행정장을 마음대로 취소하고 행정처한테 야, 너 막 윽박지르면서 조세호가 처음 하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권력 분립이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법원이 이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정청의 행위를 갖다가 없애거나 바꾸거나 또는 행정청에 명령하거나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송 심판에 있어서도 역시 뭐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이 권력 분립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역을 갖다가 사법부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을 막 판단을 해가지고 없애버리거나 그러면은 행정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예를 들어 행정청, 대통령의 행위를 갖다가 막 취소해버리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행위를 대통령한테 막 명령을 하고 사법부가 그러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죠? 대통령은 뭐예요? 국민이 뽑은 행정부의 대빵, 우리나라의 대빵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그래서 사법심사에도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다 사법부가 다 없애줄 수는 없고요. 사법심사를 할 때도 얘가 사법심사를 할 때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 행정소송의 한계 보시면은 양가로 1번 열기주의와 개갈주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배우는 이제 개념에서 이제 섞여서 나와요. 열기주의, 개갈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을 보시면요. 행정소송 대상을 소송의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거죠, 요거. 행정작용. 그죠? 왜? 지금 소송의 대상은 지금 이거잖아. 국민이 소를 제기한 건 이것을 없애달라, 이것을 바꿔달라는 거잖아. 왜? 이게 나의 권익을 침해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열기주의라는 게 행정소송의 대상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열기주의와 개갈주의가 있다. 그래서 열기주의란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대상을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대상, 소외 대상을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외 대상을 갖다가 입법자가 다 조문에다 써놨다는 거야. 다 조문. 우리가 조문 아시죠, 여러분? 법전에 다 써놨다는 거예요. 법전에.